신경 안 써. 여자친구 같은 거 없어도 딱히 사는데 지장 없고.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친구요. 자신을 속이진 말지어다. 농담 아니야. 언젠가는 누군가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텐데 급할 게 뭐 있어? 대책 없이 느긋한 녀석이로군. 너 그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여자친구 안 생긴다. 그니까 별 생각 없다니까.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하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애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면 꽤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말이지. 마음에 드는 애라. 그런 애가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본다. 딱히 떠오르는 여자가 없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쓴 적이 없었으니까. 구태여 신경 쓰고 있는 여자를 꼽아본다면 아니 루시야. 없어. 그러네. 그래? 그래. 나로서는 방금 대답이 나오기 전에 발생한 3초간의 침묵이 신경 쓰인다만 착각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감인데 말이지. 너 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없다니까. 설마 그 좋아하는 애라는 게. 순간 흠칫했다. 이상한 오해를 하면 곤란하다. 나는 서둘러 반박하려고 했다. 야, 무슨 이상한 소리. 나냐? 아니 개씹. 진짜 머리에 총 맞는 소리하고 저 빠졌네. 잠시 정신이 근데 나 같아도 진짜 어이가 없겠다. 정신이 멍해졌다. 미리 말하지만 난 그쪽 계열에 흥미 없다. 그야 물론 나랑 엮이면 반 여자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멋진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만 아주 그래 김칫국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네. 그래도 난 여자가 좋다고. 제발 참아주라. 너야말로 성형하기 전에는 그 얼굴로 비엘리비할 생각을 버려. 근데 이 정도면 근데 나쁘게 아닌가? 넌 게임으로 치면 등장하는 순간에 혐오감을 자극해서 순식간에 판매량을 80% 감소시키는 암적 캐릭터야. 웃기는 소리! 나도 따지고 보면 잘생겼다는 소리 근데 잘생기긴 했어. 아닌가? 소리 자주 들어봤다고. 오 그래? 누구한테? 엄마랑 아빠 그리고 여동생도. 여동생이? 보통 남매 사이에 잘생겼다라는 말을 안 하지 않나요? 너 근데 그게 설마 이 여동생이 설마 AI 안드로이드 아니지? 갑자기 놀리는 게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아무튼간 내 얼굴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말 돌리지 말라고. 네가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안 살지에 대해 내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거잖아. 그랬던가? 내 말은 나중에 생계들을 대비해서라도 예행 연습 삼아서 사귀어보는 편이 좋지 않냐 이거야. 좀 여자랑 말하는 연습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니까. 난 말의 입장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생긴 주제에 너통 여자랑 말도 안 하잖아. 예행 연습이라. 그건 안드로이드 있잖아. 난 그리 안 땡기는데. 주변 여자들을 훌쩍 내다본다. 책상을 붙여놓고 제자제자에 떠들고 있다. 대화 내용은 대개 나와는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연관은 물론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었다. 너도 좀 들어봐. 길거리에서 일전에 만난 남자가 어쨌다느니, 누가 헤어졌다느니, 누구한테 차였다느니, 화장품이 어떻다느니, 어디 교복이 이쁘다느니. 너 저런 화제에 끼어들 자신이 있어? 녀석이 신음한다. 난이도가 높긴 하군. 거봐, 못 끼잖아. 머릿속에 전자제품밖에 안 든 놈이 어떻게 끼겠어. 이 자식이! 나도 맘만 먹으면! 나도 마찬가지야. 뭐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깰 자신 없어. 귓구멍을 통해 하이톤 위주의 여성 보이스가 스며들어온다. 뇌를 푹푹 찌르는 음에 얼굴이 찌푸려진다. 언젠가는 나도 DNA의 번식 본능에 의거해 악성 고주파수를 뿜어내는 소음 생성 폐물체를 하나 달고 살아야 되겠지. 애기를 말하는 거야? 그게 세상에 쏠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음이 거부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렇더라도 마음이 안 내키는 걸 굳이 지금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잖아?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 난 지금 이대로가 제일 편하니까. 새삼 느끼는 거지만 말이야. 너도 참 정신세계가 아스트랄하구나. 괜히 한번 시크한 척하기 위해 세상 모든 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말이지. 냅둬, 성격이야. 나는 일부러 화제를 전환하듯이 난데없이 엉뚱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궁금한 것이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너 말이야. 응? 안드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대답해봐. 안드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로봇 광인 녀석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다. 안드로이드라... 편리한 로봇이잖아. 생활에 도움되고 인건비 안 들이고 전기소모만으로 단순 노동시킬 수 있고 실수도 없고 인간 닮아서 친숙하고 친화적이고 여자 형태면 예쁘기도 하고. 정론이다. 마지막 것만 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다. 확실하게 요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뭐? 안드로이드 말이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안드로이드에게 상당한 예측을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나보다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다뤄보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온 녀석이다. 적어도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대답을 바라고 있는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그 대답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고 싶었다. 그가 잠깐 뜸을 들였지만 그리 길진 않았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없다고? 그래, 없어. 그래, 맞아. 아마 네 말대로겠지. 당연한 얘기를 들었다. 당연한 반응인데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그래? 갑자기 그런 회개망측한 질문을 더 하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을 뿐이야. 녀석이 복잡한 시선으로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본다. 일전에도 내가 말했지? 안드로이드는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너는 면역도 없으니까 그걸 인간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있어. 알아. 대강 흘려듣지 말고 조심하도록 해. 사람들이 왜 안드로이드에 빠지는지 알아? 왜 빠지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가 말한 여기가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되물을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야? 즉,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불경기 때 판타지 영화의 매상이 높아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로맨스 영화가 항상 흥행에 실패하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지. 사람들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잊을 수 있어. 또한 낭만적이고 영화다운 로맨스를 봐야만 관객은 즐겁게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어. 현실적인 내용의 로맨스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안드로이드는 말하자면 마약 같은 거야. 그건 네 편의를 돌봐주고 대화 상대도 될 수 있어. 아무리 냉랭하게 대화하거나 화를 내도 전혀 상관없이 싹싹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지.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곤 하는 거야. 안드로이드는 자상하다. 안드로이드는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들에게 마음은 없어. 진짜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해해주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은 훌륭한 도피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야. 판타지 영화가 현실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안 돼. 마약에 빠지면 안 되듯이. 안드로이드에 빠진 사람들은 차가운 여기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뭔가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 루시 같은 안드로이드가 생기면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박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그의 말에 곱씹었다. 머릿속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점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쉽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걸어갔다. 타성적으로 마냥 걸어가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 앞까지 다가가서야 겨우 여성의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루시의 목소리였다. 어우, 갑자기 밝아.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시점 바뀔 때마다 이거 소리 줄이는 거 불편하다. 깨어나 보니 집 앞이었다. 집 앞에서 루시가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주인님을 마중 나왔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주인님? 잠시 얼이 빠져 있었던 모양이다. 서둘러 정신을 차린다. 나쁘지 않았어.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왜 그래? 왜 그렇게 멍하게 서 계신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놀랐다고요? 그래, 뭐에 놀라셨나요?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시선이 마주치자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이런 적은 이전에 없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놀랐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주인님, 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외로웠나요? 별로 외롭지는 않았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했나요? 쓸쓸하지 않았다니까. 눈앞의 안드로이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걸 간파당한 듯한 기분이 되고 만다. 초조한 침묵이 이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살며시 내 팔을 잡아 이끌기 시작한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 착해. 아참, 응? 그 전에 하나 명령을 내려주세요. 명령? 무슨 명령?
루시는 조각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루시가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의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명령을 해주신다면 루시는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주인님을 마중 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아, 마음 진짜. 아, 근데 이런 로봇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안 뺏기냐? 아무리 로봇이어도. 아, 로봇에게 있어 명령은 속박을 의미한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 속박을 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마중을 나올 수 있도록 자신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나를 위한 그녀 나름대로의 배려인 것일까? 마중 나오고 싶다면 지금처럼 멋대로 마중 나와도 돼. 나도 딱히 말리고 싶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단, 단? 명령은 아니야. 네? 명령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부탁일 뿐이야. 딱히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중 나오기 싫다면 안 나와도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웃는 얼굴로 대꾸해 주었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녀에게 이끌려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한다. 동정이 깃든 그녀의 눈빛도, 인간의 온기가 감도는 따스한 손길도, 나를 향해 건네는 상냥한 요구도, 자그마한 배려가 담긴 조심스러운 발동작도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순간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조품에 불과한 그녀의 행동은 적어도 지금 내게는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용 너무 좋아. 요놈의 원칙은 계속 나오네요. 10월 14일. 과연 며칠까지 있을까 이거? 궁금하네. 또 아빠랑 싸우지 않겠지? 다시.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버지가 빨리 돌아왔다. 빠르다고 해봐야 이미 11시가 다 지난 상황이다. 이것도 평소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귀가 시간.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루시가 거실로 나와 인사한다. 변함없이 허사한 미소로 응대한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저 미소가 흔들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겉옷을 이리 주세요. 내 생각에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생각이 변했는지 동작을 멈췄다. 배가 고프군. 불쾌한 표정으로 그렇게 한마디 던졌다. 저녁 11시에 갑자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거였다. 루시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 저녁 준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배가 고프신 거군요. 표정이 밝아 보인다. 처음으로 뭔가를 부탁받았다는 사실에 어지간히 흥겨워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께 인정받을 줄 착각하고 있다. 받은 줄.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다. 루시가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루시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나가려 한다. 그걸 바로 붙잡았다. 루시가 의문을 담아 날 바라본다. 주인님? 왜 붙잡냐고 묻는 눈빛이다. 대답할 말이 공공해졌다. 그래서 엉겁결에 대답했다. 나도. 네?
나도 먹을래. 하지만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그 말대로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무언으로 루시를 응시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인분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 말의 끝으로 부엌으로 달려나간다. 단숨에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다. 껄끄러운 분위기다. 아버지는 내게 힐끔 눈길을 줄 뿐 아무 말도 건네오지 않는다. 딱히 별말을 꺼내오지 않고 있었지만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원인일 것이다. 더불어 나도 거북해진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집에 있는 시간마저 불편하다면 대체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하는 걸까? 루시가 부르기 전까지 얌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로 했다. 난 또 서로 화해하고 좀 좋게 분위기 갈 줄. 잠시 후 루시의 부름을 받았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요놈의 소리 줄이는 거는 참 귀찮아. 옆에서 루시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처음에 내게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처럼 눈에 한가득 기대를 품고 있다. 맛이 어떠신가요?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루시. 그렇다고 아버지가 좋은 대답을 해줄 리가 없다. 역시 기계는 기계로군. 사람이 만든 것과는 달라. 네? 다르다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아무리 좋은 요리법을 사용해도 속일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나는 법이지. 자로 잰 듯이 딱딱한 맛이 나는군. 형편없다. 그러면서 티슈로 입가를 닦는다. 예전에 내가 했던 생각과 비슷했기에 조금 창피해진다. 그러시군요. 조금 아쉽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했는데.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차 아버님의 입맛에 맞도록 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분명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철옹성처럼 단단한 미소는 굴하는 일이 없다. 아니, 됐다. 조금 쓸모가 있나 싶어서 시켜봤더니 생각대로 헛수고였던 모양이군. 기분이 나쁜 식사를 일부러 사서 할 이유는 없지. 어서 치우게. 네? 하지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게 그렇게 불릴 이유는 없어! 루시가 움찔한다. 정말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로봇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군. 저기... 아버님? 얘도 설마 일자리 잃은 거 아니야? 쭈뼛쭈뼛 거리면서도 루시는 포기하지 않는다. 루시는 요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할 수 있답니다. 청소, 빨래, 세탁 모두 맡겨만 주세요. 필요 없다. 하지만 아버님, 또 뭐냐? 루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답니다. 요리는 실패했지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보처럼 웃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바보 같다. 답답해서 내가 다 화낼 정도다. 그렇게까지 자신하니 어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 맡겨만 주세요. 그 말의 끝으로 루시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기를 치운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방정맞은 로봇이 그렇게 버리기 싫었던 게냐? 친아베에게 이빨에 들이댈 정도로 말이다. 그런 건 단지 계기일 뿐이다.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걸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 말해봐야 헛수고라는 걸 알고 있다. 못 들은 척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요. 개빡치게 말 좀 이쁘게 쳐 해봐요. 대사 칠 때마다 짜증 나잖아요. 아유. 7월 23일. 저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7월 23일. 그렇다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류원 박사님, 왜 그러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말이다. 조금 위화감이 드는군. 박사라는 호칭이 말인가요? 안경을 잠시 벗고는 미간을 꾹꾹 눌렀다. 그래.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군. 마음은 아직까지도 풋풋하던 어린 시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지. 세월이라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유수처럼 흘러가는 법이로군. 그 말을 지금 몸소 실감하고 있네. 박사님은 아직 30대 초반이세요. 지금도 충분히 젊으신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요. 루시가 밝게 웃고 있다. 거기에는 티끌만큼의 그림자도 섞여있지 않다. 가슴이 아려울 정도의 청순함, 순백처럼 깨끗한 로봇의 미소. 가만 바라보고 있기 힘들 정도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빈말이라도 고맙고. 어떤가? 연구소 직원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가? 네, 모두 다정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그거 잘 됐고. 내심 걱정이었는데. 모두들 성심성의껏 루시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학생인 머리가 좋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만큼 보람이 생기는 법이지. 아까 그 처음 나왔던 그거다. 박사님, 여기 부탁하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앤드류. 그 근처에 놔두면 될 거야. 내가 이 연구소에 오기 전부터 이곳에 일하고 있었던 안드로이드다. 언제나처럼 잘 손질된 변함없는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앤드류는 제작되었을 당시 특정 인물의 경호 임무를 주로 맡는 하이스펙 안드로이드였다고 한다. 정해진 복무 기간이 끝이 나고 회수되어 지금은 폐기장 경비 일을 담당하는 단순한 방범 로봇이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연구실에서 잡무를 도와주기도 한다. 단순한 일만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앤드류 군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베스트 프렌드랍니다. 도수가 높은 안경을 다시 걸쳤다. 어쨌든 간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양이고. 네, 매일매일이 즐겁답니다. 그래.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는 것, 내게 유일하게 남은 삶의 낚시다. 낙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오늘은 새로 배운 건 없고? 오늘은 100여 종에 달하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입력받았답니다. 기대되는 소식이로군. 그렇다면 다음 실험 때 뭐라도 좋으니 만들어주겠나? 물론이에요. 어떤 요리가 좋으신가요? 아무거나. 네가 만들어준다면 아무거나 좋아. 공교롭게도 이번에 배운 음식들은 전부 프랑스 계통의 양식 종류라서요. 한식을 좋아하시는 박사님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 걱정 말게나. 내 입맛은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루시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설령 맛이 없다고 해도 맛있게 먹도록 하지. 그건 안 돼요, 박사님. 루시가 나를 야단친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더 공부하고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가? 그럼요. 그럼 그때를 기다리기로 하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 근데 이 게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지막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나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뭔가 느낌상 그래요. 약간 이 게임의 전개 자체가 나 마지막에 펑펑 울 것 같아,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10월 16일 주인공 시작. 근데 너 말이야. 기 박사의 말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수업이 끝나 있었다. 왜?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뭐가? 아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 기분 탓이겠지. 그런 적 없어. 이거 보아하니 의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정말이야? 그래. 당사자가 그렇다는 데야 별 수 없군. 좋아, 믿어주지. 선심 쓴다는 듯한 말투다. 안 믿어줘도 전혀 상관없는데 말이다. 떠들어야 돼. 아무튼 친구야, 어제 모의고 수단 잘 봤는가? 점수 어떨 것 같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잘 본 편이겠네. 캬, 이래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랑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네가 말하니 비꼬는 걸로 들리는데 붙박이 전교 1등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다. 상위권을 여유있게 유지할 수준은 된다. 그래서 진로는 어쩔 거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봤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로봇 산업이나 엔지니어 쪽만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야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로봇 산업이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인 거 너도 알잖아. 그쪽으로 가는 게 인생이 팍 트이는 길이라고.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해본 지 왜 이라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서 실은 그냥 로봇 관련 일에 엮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바로 들켰다. 제게 멋진 말이었는데 원통하군. 아무튼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 미련한 놈, 옹고집스러운 놈. 그건 그렇고 말이야. 너 언제쯤 소개시켜줄 거야? 뭘? 안드로이드 말이야. 네가 준 안드로이드. 루시 얘긴가? 오, 그 애정이 듬뿍 담긴 이름은 뭐지?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니 로봇이 꽤나 맘에 든 모양이지? 원래부터 있던 이름이야.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아무튼간 이참에 그거 나한테 좀 보여다오. 귀찮으니까 싫어. 어차피 봐도 재미없을 거야. 아니, 재밌을 게 분명히. 그거 최신형이라며. 분명 무한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테지. 내가 모르는 신기능이 있을지도 몰라. 얼빠진 루시의 모습이 떠오른다. 신기능이라는 게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덜 떨어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 이 녀석이라면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싫다면 싫은 줄 알아. 그냥 꿈 깨. 쪼잔한 놈. 그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뒤를 보니 기박사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 그냥 놔두기로 했다. 어차피 집 앞에까지 쫓아오진 않을 테지.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걷다가 순간 멈칫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여기에는 길거리 한복판이다. 이런 곳에 그녀가 있을 리가 없다. 분명 닮은 사람, 아니 닮은 로봇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닌데? 주인님, 뭐야 이거? 내 예상은 그녀가 입을 연 순간 무참히 깨어졌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한다. 난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모른 척 무시하고 길을 재촉했다. 주인님, 주인님! 아, 시끄럽다. 저기 누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런가? 그래. 주인님! 주인님! 자꾸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널 부르는 게 아닐까? 아니야, 딴 놈 부르는 거겠지. 야, 근데 좀 아는 체 해라. 야, 불쌍하다.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싶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루시는 내게 다가오고 만다. 주인님, 겨우 따라잡았어요. 어쩔 수 없이 멈춰섰다. 로봇 주제에 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리얼해도 되는 걸까? 걸음이 참 빠르시네요. 야, 내 로봇이 땀이 흐르는 건 뭐냐? 야,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네?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너도 알아서 너도 알아서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로봇과 같이 있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인데 이 미묘한 감성을 얘가 알아줄 리가 없지. 그보다 너 왜 여기 있어? 그야 물론 주인님을 마중하러 나왔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기왕이면 멀리 마중 가는 편이 주인님께서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도 안 편해.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어. 앞으로는 그냥 집 앞에서 기다려. 하지만이고 저지만이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지 마.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못내 아쉬운 듯이 보인다. 옆을 보니 기박사는 흥분해 있다. 야, 뭐야? 설마 이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야? 배에 박혀있는 코드명 그리고 귀에 붙어있는 걸 보고 기박사가 놀란다. 그래, 체념하고는 소개하기로 했다. 루시 발렌타인 PIM-001. 듣자하니 신형 로봇이라던데 자세한 건 잘은 몰라. 산 게 아니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없고. 기박사가 루시한테 가까이 다가가더니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한다. 오. 어라? 저기 주인님? 변태 같아. 왜? 이분은 주인님의 친구분이신가요? 불행하기도 일단은 그래. 아, 저기 안녕하세요.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 주인님을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거기다 네가 날 부탁한다고 말하고 다닐 입장이 아닐 텐데. 주인님, 폭력은 나쁜 거예요. 불만 가득한 얼굴이다.
한편 기박사는 여전히 놀라고 있다. 오, 이 표정의 다양함. 이게 정말 안드로이드란 말이야? 완전 인간 같잖아. 뭐 그래, 나도 처음엔 좀 놀랐어. 이것이 기술의 발전이란 말인가? 사나이 백두산! 이렇게 감격해본 것은 그저께 복권 5등 남자대 히어로자 5등이면 얼마냐 이때 시대 때? 대단하게 말하는 것 치고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근데 백두산은 뭐야? 야, 이제 좀 친구 이름쯤은 기억해둬라. 안지가 몇 년인데 진짜로 충격 먹는다고. 어라? 너 이름이 기박사 아니었어? 자, 농담은 이쯤에 두고 소원대로 안드로이드를 보용 감상은 어때? 몰라서 묻는가? 당연히 최고지! 로봇 아가씨, 이름이 루시라고 했었던가? 네, 루시는 루시랍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네. 루시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 가정용 메이드? 어려운 질문이에요. 루시는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밥 먹을 수 있어? 먹는 행위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영양분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그럼 울 수도 있어? 눈물이 나는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실제 나오는 액체는 눈물과 같은 성분이 아니지만요. 오, 그럼 루키펀치 같은 것도 날릴 수 있어? 난데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군. 물론 가능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달린 기능이야? 네, 주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범 기능이랍니다.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라도 구할 생각인가 보다.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만든 녀석의 얼굴을 보고 싶어진다. 하긴 일개 아이돌 가수나 혹은 고스톱이 세상을 구하는 일도 있는데 뭐. 최첨단 안드로이드가 눈에서 레이저빔을 날린데도 놀랄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 밖에는? 이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흉내에는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인간 흉내? 네, 연구소에 있을 때는 말이죠. 연구소 분들이 어떤 역할을 말해주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대사를 찾아내고는 했답니다.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오,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그렇다면 뭘 보여드릴까요? 그럼 우선은 골프장에서 재벌 사장의 비위를 맞춰주는 여비서 역할. 대강 이런 느낌인가요? 어머, 사장님 나이스 샷! 너무 멋지시다! 그럴듯한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흥가에서 행운을 꼬시고 있는 술집 삐끼녀. 거기 멋쟁이 오빠, 이쁜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놀다가. 싸게 해준다니까. 와이씨, 이거 뭐야? 마리 앙뚜아네트.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똑같은 명탕점. 범인은 분명 이 안에 있어. 너무 걱정 마, 미키.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야 말 테니까. 아니, 이번 건 뭔가 다른 듯한 기분이. 뭐 관대하게 넘어가자. 땅콩을 사랑한 여인. 감히 땅콩을 봉지째 줘? 너 내려. 비행기 돌려. 안 돌려?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낙제점 받을 위기에 몰린 여대생. 교수님?
F 학점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저 뭐든지 하겠어요. 왜 이렇게 웃기냐? 교수님만 원하신다면 스르륵. 에? 집어치워. 언제까지 할 거야? 거기다 마지막에 스르륵은 대체 뭐하는 효과음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마음에 들려고 한 짓이었냐? 이럴 리가 없는데. 연구소 사람들께서는 전부 다 재미있어 하셨는데요. 정서교육에 좋지 않은 연구소다. 하긴 그곳에서 나온 로봇의 결과물이 이 모양이다. 이래서야 거기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지. 야, 분위기 깨게 왜 그래? 한창 재밌었구먼. 하나도 재미없어. 하긴 수준에 딱 맞는 놈들끼리는 재미있겠지. 아무튼 안드로이드 봤으니까 만족했겠지? 그럼 이제 들어간다. 좀 있어봐. 기왕이면 얘랑 좀 더 같이 놀고 싶다고. 신적 문명을 향유하는 이 기분을 넌 모르겠지.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치. 이상한 데서 부러워하고 있다. 확실히 그 기분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이제 집에 간다. 다음에 보자. 야, 깨짝이 1억이야? 나도 같이 어울리자니까. 기다려. 그의 말은 무시하고 달려갔다. 루시의 팔을 꼭 붙잡고 달렸다. 여전히 로봇에게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다. 어느 정도 뛰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따라오는 기색은 없다. 루시의 팔을 놓고 숨을 골랐다. 주인님, 괜찮으신가요?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네요. 반면 루시는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 기색이다. 땀 때문에 셔츠가 다 젖었어요. 심박수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조신한 동작으로 손수건을 꺼내 내 이마를 닦아준다. 아 맞다, 소리. 준비성이 꼼꼼하다. 손수건에는 루시의 냄새가 묻어있었다. 즉 예의 그 향수 냄새다. 엉겹결에 괜히 딴청을 피워본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열심히 뛰니 그렇지요. 걱정스러운 어조였다. 장거리 달리기를 한 것처럼 지쳤다.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꼴이라니. 몸이 많이 허약하다는 증거다. 원래부터 운동 체질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체육 시간에도 그늘에 앉아 쉬기만 하니까. 시간을 들여 숨을 고른다. 한 30초 정도 쉬자 좀 괜찮아졌다. 주인님, 왜? 갑작스럽게 하는 격한 운동은 몸에 좋지 않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글쎄요. 방금 해당 결과가 검색됐습니다. 뭐가? 이게 다 간 때문이었군요. 간 때문? 너 때문이었어. 너. 대체 어디서 그런 고전 멘트를 검색해오는 건지 모르겠다. 즐겨찾기 같은 게 있다면 업데이트라도 해주고 싶다. 너 말인데. 네? 그 코드랑 귀에 달린 것만 제거하면 누구나 감쪽같이 인간이라고 착각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또 그 얼빠진 소리만 좀 자제하면 말이야. 주인님? 루시는 얼빠진 소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웃긴 얘기가 생각나서 웃었어. 심통난 표정을 달래기 위해 일단 변명을 해본다. 스스로 자각이 없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군. 그 귀에 달린 건 뗄 수 없어? 이건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 인간과 외형이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 문제니까. 루시 같은 녀석들이 온 세상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라.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뒤바뀐다. 저 주인님, 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안 될까요? 들리고 싶은 곳? 네. 깜빡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안 받아왔거든요. 아르바이트비? 그게 뭐야? 너 일해? 네. 루시는 며칠 전부터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가게 일이라니. 아 설마 혹시 그 이상한 아저씨 가게 말이야? 이상한? 아하! 네, 맞아요. 이상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가게 주인에게 잠시 묵념. 주인님이 학교에 가 계시는 동안 틈틈이 일을 도와드리면서 일당을 받기로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 옛날 백장선사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너 안 조금이라도 먹잖아. 일해서 주인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생각이에요. 이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말이야. 너 혹시 전기세니 뭐니 아버지가 했던 말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가 흉내내지 말고. 결단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 근데 귀여워. 왜 이렇게 조금?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야 귀여워. 너 바보냐? 주인님, 폭력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 너한테는 적용 안 되니까 상관없어. 거기다 화 안 내기로 해놓고선. 네 바보 인자를 고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고물 TV를 한 대 치면 화면이 잘 나오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루시는 최첨단 로봇이에요. 고물 TV처럼 다루시면 안 돼요. 실제로 바보 같은 소리만 해대니 그러지. 아버지가 한 말은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잖아. 왜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고 그래? 그냥 하는 소리라 하시면. 말 그대로 너랑 나 갈구기 위해 그냥 만들어낸 이유에 불과하다고. 레온 페스틴거의 인지부조화 이런 몰라? 레오 페스티?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초고속 검색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그래,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는 전부 실제를 반영하지 않아. 단지 감정을 반영할 뿐이라고. 전기세 같은 건 사실 별 문제 없다는 소리야. 그런가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루시가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일일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따로 일도 안 해도 돼.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일은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폐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 그럼 네가 대신 주인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아 짜증나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렇게 툭 던져넣은 후 발걸음을 옮겼다. 가게 안에 가게 안에 들어가니 주인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뭐야, 또 너야? 여전히 손님 응대가 100점 만점이네요. 돈이나 두둑하게 내고 손님 대접을 봐라. 오씨 뭐야 얘는. 뭐야 갑자기. 응? 아이 뭐야. 그럼 난 이만 실례하지.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가게 끝나고 같이 한잔하자고. 아니 오늘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이만 가봐야겠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잘 가라고. 청년은 그 후로도 루시를 빤히 쳐다보다가 등을 돌렸다.
그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한 후 물어보았다. 누구예요? 옆 동네에서 로봇 가게 하고 있는 친구야. 조만간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부탁하더라고. 잘 됐네요. 공돌이로 전직 축하해요. 누가 수락했대? 당연히 거절했지. 난 지금 같은 운동생활이 편해. 이건 나 대신 너나 가져라. 툭하고 던져준 광고지에는 기계틱한 디자인과 미래적인 폰트로 로봇 가게 지리넷 새 매장 오픈 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게 뭐예요? 광고지? 방금 전에 본 친구놈 가게야. 널 가만 지켜보니 앞으로 미래가 뻔하더라고. 이대로 어른이 돼봐야 넌 만년백수 아니면 예비 노숙자거든. 그런 널 위해 내가 이렇게 취업 자리 알아봐주는 거란다.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소개받았다고 하면 연락해봐. 고맙지? 저장합시다. 갖다 버려! 감사히 버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남의 호의를 쓰레기통에 투쳐 넣네. 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알아? 인생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다. 바이 나. 알아서 해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스포하지 마요. 혼나요. (30분에) 걸쳐 간단한 메인테너스가 행해지고 있다. 루시와 가게 주인이 시답잖은 수다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루시가 받아야 할 급여는 대신 정기적인 정비를 해주는 걸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비가 끝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용무를 마친 후 바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오다가 흘리듯이 물어보았다. 이미 기박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던 질문이다. 로봇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에서 얼빠진 모습이 가졌다. 대신 진지한 모습이 돌아온다.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가 한동안 침묵한 채로 나를 바라본다. 내 얼굴에서 뭔가를 읽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눈초리였다. 넌 항상 루시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 따라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있는 거예요? 모조품이야. 모조품? 그래, 모조품. 루시는 마음의 모조품을 달고 있어. 다른 안드로이드랑은 조금 달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녀도 대부분 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지. 인간처럼 화를 내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우리 시점으로 굳이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모조품이야.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동시에 그건 진짜와 한없이 가까운 모조품이기도 해. 전문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가짜 보석과도 같아. 정말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보석이야. 그런데 하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붙어.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이미테이션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 넌 어떻게 생각해? 뭘요? 루시를 보면서, 루시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왔냐 이거야. 진짜와 비교해서 가짜는 어땠어? 네가 지켜봐왔던 루시는 진짜와 비교해서 어땠어? 몰라요. 그런 건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르니까 묻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것을 어느 정도 가치를 둘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대답한다고 해서 네가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지.